그다음에 내일 뵙는 걸로 그렇게 하죠. 오늘 이제 뭐 오전에 저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온다고 고생하셨고, 근데 시간 참 빠르죠. 이렇게 그 제 강의 들으면 뭔가 남는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물을 잘 마셔주세요. 예. 그 물도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얼음 물이 오히려 굉장히 몸에 좋다. 그걸 뭐 배탈 나지 않을까? 근데 당장 그렇다고 얼음 물을 갑자기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런데 그걸 조금씩 먹으면서 그 몸에 그 항상성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트레이닝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벌컥벌컥 많이 마셔도 이게 몸이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겨울에도 오히려 그 더운 옷을 많이 이렇게 입으려고 하지 말고요. 한 번씩 찬데 이렇게 노출 아침에 한번 식혔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찬물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그래 수건으로 닦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온몸을 전체 하면 이게 감기가 들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찬물로 닦고 그렇게 차가운데 한번 노출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매일 반복을 하면 정도로 이제 더 크게 이렇게 차가운데 많이 오래오래 노출할 수 있도록 이제 점점 트레이닝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찬물로 샤워 팍 하고 나면요. 떡 김이 모락 몸에서 벌써 막 그냥 처음에는 이게 잘 온돌이 데펴지지 않는데 나중에 그냥 순간적으로 팍 뜨거워지 몸이 딱 그게만 감기 안 걸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감기 걸린 사람들은 몸이 환경에 적응을 못 하는 거야. 에어컨 있는 데는 몸이 또 이렇게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갑자기 온도를 확 올려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균형이 맞는데 차가운 데 들어왔는데 적응이 안 되니까 보일러가 가동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차가운 냉방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한기가 들어가 그냥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의학에서는 기가 빠졌다는 거야. 몸에 면역력, 몸에 보면 이렇게 그 기로 이렇게 보호가 되는데 기가 빠졌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는 보일러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동차로 말하면 추월을 할 땐 급가속으로 추월이 되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런 게 좀 확 갈 땐 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해야 되는데 몸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몸이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감기를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몸이 너무 보호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외부의 어떤 적응력이 떨어지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그래요. 막 약을 보약 먹듯이 꼬박꼬박 챙겨 먹고요. 뭐 감기 들렸잖아. 그거 어디 가지? 프레임이 벌써 이게 완전히 그냥 관습화된 거야.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약 타고 그리고 물 따뜻하게 먹고 물은 또 제일 안 좋은 물이 끓여서 먹는 물이죠. 물 끓여서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옷은 많이 이렇게 입고 다니고 안 좋은 건 다 하는 거야.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갑자기 이걸 다 벗겨내고 하면 완전히 죽죠. 그러면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면서 몸에 그 어떤 그 생명을 깨워줘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선인장이 걔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비 오면 그게 평생 먹고 일주일, 한 달 동안 아니면 뭐 1년 동안 먹고 사니까 갑자기 쫙 빨아들이니까 몸에 꽉 집어넣잖아요. 그건 그만큼 생명이 강한 거다. 우리 몸에 그런 야생성이 있는데 그걸 깨워줘야 돼. 동물 중에 사자나 이런 그 야생의 사바나 지역의 동물들은요, 상처를 입으면 뭘 하는지 아세요? 곡기를 끊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있을까? 소화시킬 그 에너지마저도 전부 치료를 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그 동물들 보면 막 일주일씩 안 먹고 우리 강아지가 막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그걸 걱정하는데 사람 관점이야. 근데 동물은 그때 이제 몸의 에너지를 치료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자꾸 야생성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오히려 강아지를 키우는 집하고 안 키우는 집이 있는데 키우는 집이 지저분하잖아. 근데 면역력은 더 좋아. 왜? 강아지 털부터 해가 모든 게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전부 다 면역력을 키워주거든. 그런 겁니다.
자,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융합적 사고입니다. 그건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어, A and B, 예, A or B가 아니고 A and B. 융합은요, 융합이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다. 이게 사람 얼굴이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얼굴은 한쪽은 눈은 이렇고 한쪽의 코는 이렇고 한쪽의 입은 이렇고 이게 조합이 되면 나만의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형외과 가지고 눈을 다 똑같이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듯이 눈동자 하나 달라지면 다른 건 다 똑같아도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교육이란 의미는 뭐냐면 항상 그 남과 다른 어떤 걸 찾아서 하나만 딱 이렇게 색칠해 주면 이쪽에 이 중간의 색깔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차별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 제조업이라는 게 아마 한계에 부딪혔죠. 우리나라 2만 달러 초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 프레임, 패러다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데 항상 제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돈 더 받는다는 거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가 더 싸게 만들어 오고 이제 중국도 이제 끝났어. 베트남, 동남아 가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제 2, 4분기 매출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4분의 1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4분의 3.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 그겁니다.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이 틀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면 이제 완전 포화 상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다르게 봐야지. 지금 스마트폰 하나에 지금 목숨 걸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거 하나 안 되면 이제 완전 꼬그라지는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뭘 해야 되냐? 의료 그런 의료 제품이나 이런 거 하는데 성과가 나옵니까 지금?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그 반도체 제약 제품을 만들겠다. 물론 청정 지역에서 수요를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정도가 그는 어떻게 보면 개선이지 혁신이 아니잖아요. 개선이지 혁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그래서 그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성공이 너무 커버리면 그 관성 때문에 다른 걸 보지 못해요. 어린애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초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애 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 그걸 어떻게 포기해? 왜? 먹고 식구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기득권인데 오히려 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나간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옷 입고 있다는 자체도 이거는 내게 아니잖아. 그래 생각하면 뭐라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옷 입고 있는 거 이거 자체를 어떻게 잘 보관을 해가 평생 입고 다녀야지 이러면요 벌써 생동이 부자연스러워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내가 평생 동안 입고 다닐 어떤 의미를 부여해 버려 보세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되지? 그럼 하여튼 뭔가 이제 생각이 거기에 갇혀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허상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실상이다. 내가 눈으로 통해 가지고 세상의 머릿속에 상이 그려지는 것을 심상이라고 했잖아요. 해마에. 심상이 실상이고 그냥 눈에 이 보여지는 모든 건 허상이다. 그게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적 적관이에요.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 뭐냐면 천지창조가 왜 천지창조입니까?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은 없어졌어. 근데 눈을 뜨니까 세상이 있어. 천지창조가 된 거야. 나의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있었어. 그런데 6천년 전에 세상이 있으라 해서 세상이 생겼어. 그게 뭘까? 차원이 생겼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의라는 차원이 생기고 내가 평소에는 그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동물들은 해, 달 이런 거 관심 있을까? 없어. 그냥 먹이 생존을 위한 데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 세상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의 동족과 암컷과 수컷과 자기 관심사만 딱 보이지 그 외에는 컨셉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물이 갑자기 컨셉이 생긴 거야. 갑자기 보니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이제 먹고 살만한 거지. 여유가 생긴 거지. 손이 작동을 하니까 뭔가 도구도 이용하니까 그때부터 문자라는 것도 개발하고 문자를 통해서 문자가 생겼다는 게 엄청 큰 거죠. 뭐냐면 차원이 막 생긴 거야. 우리 단어가 몇천 단어가 생겼다는 거는 차원이 몇천 개가 생긴 거야. 해와 달이라는 거는 우리는 인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해라는 차원도 생기고 달이라는 차원도 생겼고 해와 달이 모이니까 뭐죠? 밝을 명자가 생겼잖아요. 한자, 상형 문자 두 개가 일과 월이 결합이 되니까 상형 문자가 상의 문자가 됐잖아요. 뜻을 밝을 명자. 그죠? 그거는 추상화 개념도 생기고. 추상화가 모이니까 문장이 된 거예요. 문장과 문장이 모이니까 뭐가 생겼죠? 철학이 생긴 거예요. 철학과 철학이 모이니까 종교가 생긴 거예요. 자, 뭐냐면 천지창조라는 거는 성경에서 달이 생기면 달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차원 발견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프랑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에 음식에 목숨을 걸고 독일 사람이 소리에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사람은 맛에 목숨을 걸고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원을 발견한다는 것은 천지창조다. 이해가 되죠? 인식론적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한다는 게 언어학 공부한다는 건요. 차원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학을 공부한다? 토목학을 한다? 토목에서도 차원이에요. 그다. 어떤 차원? 수학 공식 하나하나가 F는 뭐 AX 플러스 BY 뭐 이렇게 있죠. A와 B 그 자체가 전부 차원이라니까. 그렇죠. 미분적분이 다 차원이에요. 그죠. 미분 기하학 같은 게 전부 차원이란 말이에요. 공간을 다루는, 체적을 다루는 차원.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그 차원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져요. 왜냐하면 차원을 보면은 세상이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차원과 이 차원, 이 차원을 알면은 여러분의 차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우리나라의 공부는 국공립이 전부 다 뭐냐면 획일화된 어떤 효율에 관심을 가지는 공부를 시켰어요. 그 공부는 미국에서 왔고, 미국은 일본에서 왔고, 일본은 미국 걸 가져왔고, 미국은 어디 걸 가져왔냐? 영국 걸 왔어요. 영국이 뭐냐? 산업혁명 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스릴까? 그래서 공장에서 어떻게 하면 반감 없이 기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시키면 그냥 이렇게 잘 부려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차원을 발견을 못하도록 그냥 막 시킨 대로 해라. 그게 뭐죠? 테일러의 법칙, 포드의 법칙. 테일러가 뭐죠? 사람을 기계화시킨 거잖아요. 동작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든 택트 타임을 줄여가지고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건 전혀 무시하고 동작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많이 시켜가지고 짧은 시간에 해서 많이 공장에서 생산해내느냐. 그 교육의 기본이 테일러, 포드, 대량 생산.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그렇게 공부하는 건 다 그런 어떤 저변에 철학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원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냐면 여러분들이 100점에서 실수 안 하는 연습은 많이 했는데 창의적인 연습 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 문제가 10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몇 개는 내가 창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면은 150점을 주겠다. 이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까? 한 문제가 1당 100이라고 99개 틀렸어. 근데 한 문제는 창의적인 문제야. 이걸 맞추면 다른 거 다 틀려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한 150점 주겠다. 그래가지고 점수 상한제 없는 그런 시험 쳐본 적 있어요? 그게 프라이빗 교육이에요. 사립교육이 그런 거예요. 근데 철학이 기반한 차원을 발견해내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인식론적으로 천지창조하는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사립교육인데 반해요. 공립교육은 저도 못해. 나도 로봇이 아닌 이상 그걸 어떻게 매번 그 수백 문제를 하는데 한 문제, 두 문제 안 틀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수학 2는 2, 2는 4, 2, 3은 6 그거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그 알고리즘, 그 완전 그냥 그 어떻게 보면 기능화 시켜가지고, 그거는 기계가 하면 돼요. 자꾸 그거를 그냥 반복해가지고 외우게 만드는 거야. 2일은 2는 4, 2, 3, 6. 그게 지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운전하는 거하고 같은 건데. 그래서 정확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의외성을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런 교육 프레임을, 그래서 어린애 마음, 말 그대로 프레임이 나를 지배 안 하는 그 의외성 교육을 많이 하면 천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천재들은 다 틀리잖아. 생각이 다르니까 100개 문제 하면 가르쳐준 대로 안 쓰니까 다 틀려. 그런 사람은 낙제가 되고, 오히려 하나라도 틀리면 내신 성적이 떨어지니까 100점을 완벽하게 계속 그 문제를 연습해가지고 실수 안 하는 연습 해가지고 서울대 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크리에이티브 할까? 물론 그 중에 진짜 크리에이티브 애가 그 자체도 그 시험 문제 그 맞추는 것도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예외치고, 무조건 맞추는 연습해하고 올라간 친구들이 그 크리에이티브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S대 나온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왜냐? 공부는 열심히 해가지고 실수 안 하는 연습 많이 하는데, 이거에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차별화 디퍼런트된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자체가 없다니까. 능력이 없다니까. 몸무게에 있어서 항상성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기 잘 걸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키면 그냥 로직하게 뭐 이렇게 그냥 시키면 하긴 해. 그까지야. 그 다음에 당신이 알아서 이걸 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해 하면 못해. 희한하죠? 그게 뭐냐면 IQ예요, IQ. IQ는요, 그 한계가 그거예요. EQ하고 BQ, JQ, JQ 알죠? 잔머리 지수. 이런 게 사실은 의외성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앞으로 잡은, 옛날에는 한 분야였어요. 해가지고 한 분야에서 의외성 없이 그냥 안 틀리는 것만 해가지고 자격을 받는 사람이 사자예요. 의사, 변호사. 옛날에는 의사, 박남기 하면 저 사람이 공부 좀 했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성실했구나.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했구나. 대학은 좋은 데 나왔겠지. 그런 게 다 유추가 됐어. 그리고 그런데 돈도 좀 벌겠구나. 그게 다 유추가 됐는데, 지금은 의사 박남기 하면요, 안 알아줘. 주위에 의사 됐다고 돈 많이 버냐? 서울에 페이닥터 있죠. 서울의 인서울에서 여자로서 정시 퇴근, 정시 출근하는 의사 잡을 찾으려면 월급 얼마 받는 줄 알아요? 2, 300이 고작이에요. 세상같이 좀 정시 출근해가 정시 퇴근하는 페이닥터로서 서울에 찾으려면 300만 원, 200만 원.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이 개업을 해가지고 하면은 모든 능력이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T자 인간이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야.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영업력이 없고 마케팅이 안 되고요. 그냥 그 사람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는 그냥 사람 고치는 기술만 알고 있다? 그러면 셀러리맨이나 오히려 공부는 남들보다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좋아요. 의사 삶이 봉사하는 삶인데 봉사정신이 없으면 해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좁은 평수 안에서 맨날 사람들 일주일에 갇혀서 사람 보는 게 일이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환자 있으면 환자 보러 다니고 맨날. 무슨 삶입니까? 그거는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야. 그런 삶을 살 건가? 그게 좋아요? 안 좋다. 옛날엔 좋았어. 왜냐하면 그런 프라이드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요,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는 줄 알아요? 뭐 분야 전문가가 돼야 돼.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앞에, 옛날엔 변호사 하면 앉아 있어도 왔어. 근데 지금은 앉아 있으면 바꾸는 게 딱 좋아. 그 앞에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에 대해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니까? 아니면 의료 전문 변호사. 그럼 자기가 의료 의사 출신이 변호사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한 사람이 인기가 좋아요. 의료 전문 변호사. 의료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의료사고 맡길 때도 의사나 치과 의사 출신 사람들이 전문 변호사 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그런 어떤 스페셜한 게 없으면요. 80%가 다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의사 개업하잖아요. 돈 벌까? 벌어요. 그런데 다 이자 나가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 기계가 비싸잖아. 그리고 목이 좋은데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고 뒤로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한의사 한 15년 전에 좋았어. 지금은 참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저도 한약 어디서 나왔는지 그 어떻게 하고 뭐고 간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도 검증이 안 됐잖아.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 북한산도 뭐 통일되면 우리 거 이러지만 그렇잖아요. 안 먹어요. 한약 먹는 사람 여기 한약 먹고 있는 사람 먹어요? 먹어요? 손 들라다 말았네. 예. 안 먹잖아, 그지? 옛날에 개소주탕 그런 거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 먹어요? 그거 먹으면 옛날에 힘이 좋은 건 사실이었대. 왜냐하면 항생제를 워낙 많이 쓴 개들이니까 그 개가 좋아서가 아니고 개가 먹은 항생제를 먹으니까 감기가 낫는 거야. 실제로 이해가 되죠? 개가 좋은 게 아니고 개가 먹은 항생제 때문에 몸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가지면 좋냐면 대기업 취직해가지고 나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그냥 한 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대기업에 들어가면 하나의 전략적으로 거기는 나 오래 안 있는다. 한 3년에서 5년 빡시게 해가지고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배워서 나오겠다 생각하고 대기업 여기 가.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하다 잘리면 감사하게 나오고 B로 가. 또 전혀 다른 분야를 하나 하는 거야. 중소기업에 가 하고. 그러다가 세 번째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래서 한 세 군데 돌고 나면요.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취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안 좋은 데 들어가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여기 한 군데 들어가면 인생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60세까지 한 2, 30년 다니면 끝났고, 그 다음에 직업 다양성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다니고 나면 그냥 그걸로서 끝이었어. 왜? 다른 데 다니면서 전문성을 쌓아봤자 60대면 10년 동안 써먹지도 못하고 죽어. 지금 어때요? 60부터가 인생이 이제 시작이거든. 그러면 인생이 있어가지고 한 50까지는 여러 군데 투자한다 생각하고요. 다녀도 인생 후반 50 이후에 지혜가 생기면요. 오히려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의 생각만큼 내 앞에 수식어가 좋은 게 붙어야 돼요. 저는 기술에서 경영, 기계공학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회사에 다녔었고 지금 로봇도 했었고 그러면서 어때 기술이 쫙 되잖아. 그러면서 지금 경영학으로 지금 올해 이제 공부를 이제 마치면 경영학 박사 보기 좋잖아. 그지? 기술에서 경영 그 사이가 세상 다잖아. 그지? 나는 그거에 경영학으로만 하면은 정말 제가 경영학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한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걸 학자들이 보면 가만두겠어요?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뭐 이상한 이야기하면. 그런데 또 기계공학으로 해가 제가 말을 하면 시장도 없지만 기계공학을 하면 내 앞에 기계 공부한 사람 얼마나 많아. 명장들. 한 곳에 디립다 파가지고 막 손가락 하나 없고 막 손이 닳아 없어지고 막 그죠? 손톱 없고 막 그러면서 한 4, 50년 해가지고 그냥 기계 소리만 들어도 뭔지 알고 그렇잖아요. 가족들 다 희생하고 가족들은 막 얼굴도 아빠 얼굴도 못 보고 막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그 사는 사람들 만족.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트렌드는요 안 알아줘.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혼자서 뭐 열심히 해도 안 알아줘. 몇 군데를 하는데 그게 뭐냐 가짜. 가. 예를 들어 뭐 1호를 했다. 그럼 1호하고 경영을 접목하면 1호 경영 전문가. 일본어 1호 경영 전문가. 예. 언어가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분야의 차원을 많이 알면서 경영이라는 차원도 많이 접목을 시키면 좋은 그런 식입니다. 토목하면 토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목에다가 뭔가를 자꾸 토목 경영 뭐 토목하고 경영하고 거기다 환경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환경, 토목,
경영 전문가, 환경을 생각한 토목 최적화를 시키는 뭐 그런 거. 요즘 개발하면 산을 보면 가슴이 아파. 등산 막 산이 반 잘려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토목 경영 전문가 좋잖아요. 환경 토목 경영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환경만 한 사람들은 많아. 환경운동가. 토목한 사람 많아. 경영한 사람은. 근데 그 중간은 없어. 그 중간은요, 내가 뭘 말하면 다 길이 되고 진리가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영역에 학이 되고 진리가 돼요.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경영은 경영학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그냥 론이었어. 하나의 개똥 철학이야.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때 데일 카네기가 자기 나름대로 인간관계론도 이야기하고, 피터 드러커가 자기 나름대로 또 이야기하고, 그랬거든. 피터 드러커가 원래 오스트리아 재상 아들이잖아.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뭐 2차 대전에 나치 피해가 이렇게 독일에서 미국 왔는데, 피터 드러커가 아버지가 경제학의 대가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그 살롱이라가 자기 집에 초대되었던 사람 다 경제학에 노벨 그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3명이 나왔어. 자기 집에 아저씨 막 이렇게 아저씨 뭐 그러니까 전부 이 아저씨 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미국 와서 다 경제학 박사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경영학을 강의를 한다니까 다들 주위에서 말렸어요. 뭐 듣도 보도 못한 경제학을 해야지 말이야. 경영학 그 사람 그게 무슨 학문이야 그랬단 말이야. 그런 비난을 받고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가 피터 드러커랑 경영하고 저기도 보니까 피터 드러커 방이 하나 있대. 그런 거거든. 그래도 데일 카네기 방이 또 하나 쫙 그런 거거든. 그 당시에는 인정 못 받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비난하는 사람은 진짜 극단적인 말로 개소리 한다 이랬어요.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도 지금 어때요? 그런 거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에 열심히 하면 그게 학이 되고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5천만의 인구만큼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자기의 그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얼굴만큼이나 경우수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일본어 분야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우수는요 얼굴만큼이나 많이 만들 수가 있어. 그죠? 그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하면요 대한민국은 아마 그 무형의 지식 제조 분야에서 1위가 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을 겁니다.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뭐 이제 내 워밍업을 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일 할게요. 여기서부터 트리즈가 이제 들어가는데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좀 강의 기대하시면 재밌는 거 많이 할 거니까요. 하고 오늘 이제 출석 부르고 오늘 출석 부르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알죠? 단체 사진 찍고